그러니까 동탄은 너무 비싸다. 저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라는 분은 이거는 6천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니까 네, 요 정도면 되게 매력 있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탄 쪽은 많이 방송을 해드렸는데 동탄이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쵸? 뭐 소액이다 뭐 이런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트는 경매 마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탄은 좀 비싼데 오산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오산이 앞으로 뭐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동탄 시범단지 좋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동탄 시범단지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여기 뭐 기본적으로 뭐 10억 이상 되잖아요. 그쵸?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가고 싶다.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동탄하고 가깝지만 좀 저렴한 데는 어딨나?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산은 앞으로도 좀 발전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산 세교 쪽이나 뭐 신도시들 막 있죠. 네, 요런 데들 뭐 앞으로도 오산은 좀 개발 여력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좀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사읍에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오잖아요. 이쪽이 남사읍이고 이쪽이 이동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사읍, 이동읍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사읍, 이동읍에 엄청난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들리는 말로는 300조를 투자하겠다. 삼성전자에서 이런 말이 오는데 동탄이 물론 되게 가까우니까 지금 동탄이 급등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동탄역 플러스 남사읍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탄이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같은 이슈라면 물론 동탄역 SRT역은 아니지만 GTX역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진이면도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이면보다는 오산 쪽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럼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얘네들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좀 이쪽은 좀 낙후된 동네예요. 구시가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좀 새 동네예요. 생긴 게 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네, 이쪽은 오산 세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이쪽도 앞으로 뭐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아파트 56평인데 4억 5천만 원. 이런 착한 가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오산동 우남 대동 황토방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 105동 201호. 층이 좀 낮네요. 네, 저층인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네, 네, 대동 황토방 아파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네요. 그죠? 평수가 커요. 네, 45평이니까 이게 실평수로 45평이거든요. 그럼 계약 평수로는 한 55평은 좀 안 될 것 같고 한 53, 4평? 분양 평수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평수를 참 좋아합니다. 방이 4개 있고 이거 뭐 침실하고 방 5개네요. 방 5개. 화장실은 요거 화장실 같고 요거 화장실 같아요. 네, 화장실 2개, 방 5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런 구조가 되게 좋아요. 네, 마통풍 구조에다가 이게 50평대가 되게 되면 거실이 되게 넓습니다. 네, 84 타입 거실하고는 네,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0평 후반에서 50평대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60평대는 너무 크더라고요. 네, 청소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요 정도면 참 좋지 않나. 감정가는 6억 4천이었는데 최저가는 현재 4억 5천 80만 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물론 이 가격에 되는 건 아닙니다. 55평이네. 실평수가 55평이면 6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단지 정보를 클릭하면 네이버 부동산이랑 바로 연결이 돼요. 네, 요런 게 경매마당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광고 아닙니다. 경매마당에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돈 주시는 거 없어요. 네, 그냥 뭐 써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고. 더 크네. 이거 60평 넘네요. 네, 죄송합니다. 60평대였네요. 실평수가 55평인 것 같아요. 183. 네, 이게 183이 실평수예요.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5평이 아니라 55평이에요. 네, 실평수입니다. 그래서 방도 5개. 그러니까 60평대에는 주로 방 5개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크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67평?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크죠. 방 5개. 이 5개도 아마 작은 방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방은 다 클 것 같고 화장실 2개. 아, 근데 60평대면 화장실 3개 정도 되면 참 좋은데, 그죠? 화장실 3개를 좋아하는 1인이 말씀드렸어요. 오산이고, 아, 여기 67평인데 4.5억. 최저가입니다. 이 가격에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가격이 현재 경매로는 되게 싸게 나와 있죠.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제일 싼 게 현재 한 6억 정도. 6층이니까 경매 물건보다 층이 좋죠. 네. 최근 실거래가는 한 6억 정도. 최근이라고 말하기에는 한 6개월 지나긴 했지만 대형 평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가 잘 안 되죠. 대형이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대형 평수 매수하실 때는 좀 신중하세요. 네, 거래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19층 경매 물건은 2층이니까 당연히 더 싸야겠죠. 6억 정도에 거래됐으니까 한 5.5억 정도면 경매 물건 나온 거는 좀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전세로는 얼마인지 좀 볼게요. 전세는 뭐 아예 없네요. 네, 그러면 전세 실거래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있네요. 한 4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 4억 5천이다. 대형 평수니까 그래도 전세 시세가 받쳐주죠. 이러면 전세가율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전세가율을 구하는 법은 전세가 지금 4억 5천이죠. 나누기, 그리고 매매가는 제가 대략 한 5억 5천 정도 받잖아요. 5억 5천으로 나누면 한 81%. 전세가율이 80% 넘으면 저평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저평가가 됐거나 투자 가치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네, 좀 후자일 수도 있죠. 대형 평수는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름 초품화입니다. 60평대 초품화가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초품화예요. 그리고 오산시청이 바로 옆에 있고, 뭐 나름 직주 근접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요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권리 분석 좀 볼게요. 이거는 요즘에 아마 한 달은 무료 이용 기간이 될 거예요. 예상 배당표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되고, 임차인이 없나 봅니다. 네. 임차인 권리 분석 없음. 뭐 그러니까 인수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각 명세서 한번 볼까요? 매각 명세서 보면 뭐 다 자세히 나오니까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없으면 권리 분석할 게 없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세 파악만 하면 되는데 4억 5천에 2층이지만 4억 5천에 만약에 매수가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67평인데 엄청 싼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있는 동입니다. 68평이네요. 네, 68평짜리가 요 정도 가격이면 뭐 너무 싼 것 같네요. 아, 진짜 큰 집 살고 싶은 분은 요만한 거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쵸? 1호선인가요? 네, 1호선 오산역에서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물론 멀지 않다고 해도 걸어가는 데는 사실 압박이 있긴 하죠. 네,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네, 걸어서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걸어서 못 가죠.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제 이쪽이랑 헷갈렸어요. 네, 30분 걸리죠. 네, 거리는 멀다. 지하철 이용은 좀 어렵다. 차 타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트랙도 좀 뛰어보고 했어요. 네, 여기도 나름 잘 돼 있더라고요. 천변 주변에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스포츠센터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수영이 있나 한번 보려고. 약간 느낌상으로는 수영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쵸? 네, 수영장은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없으면 없다고 좀 알려주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영장 가기는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뭐 또 한번 쳐볼까요? 걸어서 가면은 수영장 20분. 그래도 뭐 수영장이면 걸어서 20분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 잘 돼 있거든요. 뭐 또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냥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물건 또 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자기들만 이렇게 덩그라니 오산 시티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입지가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입지는 좀 그냥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3개 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산동이지만 부산은 아니고 오산시 부산동이에요. 2017년이니까 네, 최근이죠. 한 5년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기준으로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네, 매매가 나와 있네요. 이 물건은 실평수가 5구죠. 네, 5구 타입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5구 타입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네, 구조는 뭐 그냥 쏘쏘합니다. 2017년식 치고는 구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쏘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은 되게 좋네요. 네, 23층. 23층 5호. 그리고 새 아파트고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4천. 얘가 3억 7천. 좀 애매하죠? 최근에 올해 초에 좀 쌌을 때 한 3억 1,500 정도 했네요. 물론 얘네도 층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좀 싸게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 초에 3억 1,500 정도 요 정도의 일방 매매가 됐으니까. 물론 지금이 그때보다는 약간 시세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거래가 없는 동네이긴 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된다. 권리 분석 한번 볼게요. 매각 명세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면 권리적인 하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깨끗한 물건이다. 만약에 이번에 또 유찰되면 언제 나오냐면 다음번에는 아주 나중이네요. 네, 10월 31일 한참 뒤고 2억 4,100만 원까지 네,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요 가격을 넘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진짜 뭐 실거주를 위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받아갈 수 있겠죠. 이번에 유찰이 되고 다음번 기일이 10월 31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때 낙찰이 되지 않을까. 요때 낙찰가가 요거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산 시티자이였어요. 네. 여기는 84 타입인 것 같은데 어우 더 크네요. 네, 이건 한 40평 될 것 같아요. 실평수가 101.57이네요. 한 39평, 4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39.72평, 네, 39평 정도 되고요. 확장형 보시면은 네, 구조 너무 좋죠. 네, 이래야 진짜 새 아파트 느낌이죠. 솔직히 아까 5구 타입은 구조가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마통풍 구조에 방 4개에 네, 화장실 2개 있고 방 4개 포베이. 뭐 너무 좋죠. 네, 39평에서 뭐 가장 좋은 평면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면 평면 점수 한 80점, 90점 네, 드릴 수 있어요. 뭐 특별히 더 좋은 거가 나오면 100점이겠지만 뭐 그냥 요 정도면 아주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평면 아주 좋고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층 나온 거예요. 1층. 일단 실거래가 있나 보고 실거래가 최근에 5억 6,500에 15층이 있었네요. 대략 한 5억 5천 정도 시세로 보면 되겠죠. 네. 근데 거래가 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평수는 거래가 원래 잘 없습니다. 5억 5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시세 제가 말씀드린 그냥 딱 시세 정도네요. 그죠? 5억 5,500만 원 정도. 최저가 근처에 한 분 정도 들어와서 뭐 받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찰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층은 몇 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층은 5층. 뭐 그냥 쏘쏘하고요. 뭐 좋진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은 아니고 나쁜 층도 아니죠. 전 4층 이상이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권리 분석은 매각 명세서가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이거는 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각 명세서는 왜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신건이잖아요. 신건은 입찰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나옵니다. 9월 5일 입찰이니까 한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업로드 될 거예요. 그때 권리 분석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단독이거나 유찰되거나 할 것 같아요. 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대단지네요. 오산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요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그쵸?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안 멀고 여기서 걸어가기에 뭐 역세권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84 타입이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네, 9월 6일이고 네, 보니까 뭐 권리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임차 내역 없는 것만 나오네. 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권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그냥 바깥 모습 사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구조는 뭐 얘네들이랑 비슷하겠죠. 84 타입이고. 아 근데 좀 향이 별론데요. 네. 뭐 동양일 것 같은데 동양이나 서양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향이 안 좋다. 여기도 한 걸어서 한 20분 걸리겠는데요. 2004호. 네, 이거 뭐 동양이죠. 동양인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동양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당 살 때 탄천뷰 때문에 동양집에 좀 살았었는데 아침에 햇빛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집은 남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정남향은 잘 없잖아요, 그죠? 남동향, 남서향 뭐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향이라서 향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뭐 화장실 2개 있고 방 3개 있고 뭐 그냥 84 타입이고 뭐 구조는 그냥 쏘쏘한데 구조는 한 60점? 근데 동양이니까 10점 깎아서 한 50점 정도 요 정도 줄 수 있는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가까워요, 그쵸?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 가까운 편이고 요쪽에 그래도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몰려 있으니까 인프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캔달 스퀘어 뭐 여기 물류센터인가? 여기는 뭐 소매를 위한 건 아니니까 뭐 이건 편의시설 같은 건 아니고요. 물류센터 같은 것 같아요. 여기엔 좀 맛집들이 왠지 좀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름들이 뭐 장어섬, 초우정 뭐 이런 좀 먹으러 다니기 좋은 집, 남도 복집. 이렇게 차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능이 밥상. 가격대가 다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이름도 초우정 뭐 이런 거 보면은 왠지 소고기 팔 것 같고 아 여기 소 그림 있네요, 그죠? 약간 좀 소고기 느낌 나는 네, 장어섬. 장어 비싸잖아요. 약간 좀 비싼 거 위주로 파는 뭐 그게 뭐 능이 밥상. 버섯 중에 뭐 능이가 제일 비싸지 않나요? 능이가 들어가면 좀 다 비싸게 팔더라고요. 저는 이 동네 잘 안 올 것 같아요. 비싼 음식 뭐 잘 못 먹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곳이고요. 요쪽으로 인프라가 좀 괜찮네요. CGV도 있고 이게 나름 그래도 역이 있으니까 역 근처가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가까운 곳에 요쪽이 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구시가지 쪽이라 여기는 그러면 상업지역일 거거든요. 상업지역엔 모텔 같은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상업지역 맞죠? 그러니까 역세권 옛날에 구시가지고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면 모텔이 좀 많습니다. 네, 그게 좀 주거로는 안 좋죠, 사실. 근데 좀 여기까지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으니까 로드뷰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바뀌었네. 이거 언제적 거야?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그 얘기를 사실 이 다음에 드리려고 했거든요. 모텔이 많이 있으면 오피스텔로 요즘에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시 가지고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다. 아까 상업지역인 거 보셨죠?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상업지역은 오피스텔 짓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021년 뭐 요때 안팎으로 해서 되게 오피스텔 분양이 잘 됐었잖아요. 요럴 때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데 주거지로는 솔직히 별로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오피스텔로 바뀌면 뭐 나쁠 거 없죠. 네, 오히려 좋잖아요. 장안평역 있는 데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발전하게 됐죠. 네, 이쪽 보시면은 여기 상업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여기도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안평이 옛날에 뭐 중고차 부품 뭐 수리하고 뭐 이런 거 중고차 시장 뭐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데가 여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오피스텔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 옛날 모습은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가 다 바뀌었어요. 뭐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공업사들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쪽에 장안평에 되게 많았고 요쪽에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사들이 좀 아까 보시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여기 상업지역에 자동차 공업사들이 뭐 이렇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얘네들이 다 지금은 오피스텔로 다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입지가 되게 좋아지고 가격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들도 그렇고, 네. 아파트도 뭐 당연히 훨씬 비싸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봤던 좀 지저분한 공업사들이 다 오피스텔로 올라가면 네.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정주 여건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까 모텔들 많았죠. 무슨 여관 막 이렇게 써 있던 데 있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모텔들 있고 요런 것들이 요런 게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현란한 오피스텔은 아니고 좀 높은 빌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오피스텔들로 점점 앞으로도 바꿔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걸로 나중에 좀 바뀌게 되면 요 주변 시세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오피스텔로 바뀌려면 조건이 수요가 많아야 돼요. 월세 수요나 뭐 매매 수요가 좀 많아야 됩니다. 주거 수요 자체가. 아직은 오산이 거기까지 발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이쪽에서 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고, 물론 주거지역으로서 뭐 이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곳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쪽에 상가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가들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학교도 있고요. 여기에 여긴 좀 나름 새 아파트인데, 이쪽이 좀 새 아파트들이 좀 있네요. 오산 이편한 세상 2단지. 여기 괜찮네요. 그쵸? 여기 아까 보던 그 새 아파트 단지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단지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산 이편한 세상 2단지 아파트거든요. 84 타입이죠. 84 타입 되게 많네요. 요즘의 추세죠. 타입이 되게 많은 거. 세대수도 꽤 많아요. 이게 1360세대니까 대단지면 좋잖아요. 매매 보니까 한 4억 5천만원. 제일 싼 게 3억 8천만원 정도 되네요. 실거래는 한 3억 9천에 최근에 됐으니까 한 3억 8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세는. 그러면 경매 물건 최저가는 3억 5,700만원. 괜찮죠? 요 정도면 입찰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나름 새 아파트고, 가격도 한 3억 8천 정도가 지금 뭐 최저가인데, 여기보다 그래도 한 2, 3천만원 저렴하니까 그래도 좀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실거주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산역도 멀지 않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업지역과는 유흥가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걸어가기엔 좀 머니까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두세 분 정도? 두세 명 정도 입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찰가는 최저가 근처에서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보다 더 높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찰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유찰되고 나면 더 높은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2007년식 뭐 나름 새 아파트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새 아파트는 아니네요. 한 15년, 16년 된 아파트니까 뭐 그렇게 새 아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좀 대단지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오산을 이렇게 잘 아는 동네는 아닌데, 여기 뭐 오산 이편한 세상 1단지, 2단지 여기면 나름 요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봐도 여기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좋은 아파트, 오산 분들은 아시겠죠? 오산역 이편한 세상 2단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2단지보다는 여러 면에서 1단지가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가 더 비싸네. 그러니까 여긴 초품화라서 더 좋아할 것 같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이마트도 가까이 있고 여러모로 정주 여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산역 이편한 세상 2단지였어요. 가격대도 많이 착하지 않습니까? 3억 5,700만원. 전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전세가도 되게 잘 받쳐주네. 3억? 그럼 뭐 여기를 3억 5천원에 받으면 5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는데요. 요렇게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요새 잘 없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층이 좋으니까 전세도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3억 6천원에 받아서 뭐 3억에 전세 준다. 그러면 6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등록세는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아니면 뭐 한 3, 400만원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건 디딤돌 대출 되잖아요. 무주택자면 디딤돌 대출 받으면 금리가 뭐 2% 초반대니까 금리가 깡패라고 생각해요. 대출도 많이 나올 거고,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네요. 그러니까 동탄은 너무 비싸다, 저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라는 분은 이거는 6천만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니까 요 정도면 되게 매력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조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렴하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좀 소액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오산시 고현동입니다. 아까 거기보다는
뭐 입지는 사실 살짝 부족하죠. 25평이고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대요. 뭐 임차 내역이 없으면은 권리적인 하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4 타입이고 7층 뭐 층 좋네요. 저는 4층 이상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실거래가가 3억 3천 4천 정도. 거래가 이 정도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올해만 그래도 4건 정도 거래가 있었으니까 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84 타입하고 한 40평대 하나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전세가 한 2억 5천만원. 확실히 약간은 3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2억 5천만원은 조금 더 저렴하죠. 대신 매매가도 좀 더 쌀 테니까. 근데 요 정도 차이면은 저라면 아까 그쪽이 나은 것 같아요. 입지가 여기가 더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아까 오산 이편한 세상 이쪽이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사는 것보다는 살 수 있으면 네, 오산 이편한 세상이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뭐 최저가는 당연히 더 싸죠. 네, 2억 6,700만원. 최근 실거래가가 한 3억 3천 정도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 3억 초반대 정도면 아주 잘 받는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낙찰가는 뭐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3억 안팎 정도 될 것 같아요. 싸게 받으면 한 2억 9천, 좀 쏘쏘하게 받으면 한 3억 1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3억 안팎 요 정도에 받는다고 치면 전세는 2억 5천이니까 얘도 한 5천만원 정도면 네,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죠. 네, 그래도 오산만 해도 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이 좀 많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막 갭 투자 막 되게 막 바람 불었을 때 그때 오산이 되게 비쌌어요. 여기도 아마 그때 많이 올라갔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2억 1천만원 정도 하던 곳이었죠. 네, 2억 1천만원 정도 하던 저렴한 아파트였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오산에 경기도에 2억 아파트 거의 없잖아요, 그쵸? 2억 초반대니까 아주 저렴한 아파트였는데 지금 한 3억 3천까지 많이 올라온 거죠. 제일 비쌌을 때는 한 4억 5천까지 갔다가 요때 제일 좀 고점 근처죠. 네, 22년까지도 그랬는데, 근데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시세가 크게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요런 데는 상승이 크게 있을 때도 좀 많이 못 오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봤던 이편한 세상 2단지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요 물건 아까 봤던 거 제일 싼 거 1층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옛날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비슷했네요. 그래도 물론 여기보다 더 뭐 비싸긴 하지만 여기는 한 2억 4천까지 쌀 때는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2억 4천줄 좀 보이시죠? 제일 비쌀 때는 5억대까지 갔었네요. 와, 근데 이분은 지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5억 3천원에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게 점상 같은 거죠. 혼자 이렇게 딱 사가지고 지금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고점에 사는 거는 진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신고점에 사는 건 진짜 되게 위험하거든요. 오를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아서 살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사실 되게 드뭅니다. 네, 신고점에 사는 거는 특별히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3억 9천 정도 네, 이렇게 거래가 됐죠. 뭐 둘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나왔고 여기가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두 개가 한 5천만원 정도 격차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금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투자금이 비슷하면 뭐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다고 치면 저라면 1번을 투자하겠어요. 네, 이거는 뭐 좋은 데가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5억 이상, 5억 3천이었나요? 5억이 찍혔고 여기는 잘해야 한 4억 정도 찍혔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이 똑같은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1번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요럴 때는 1번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얘네 둘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권리적으로 하자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없죠. 하자도 없고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착한 가격으로 실거주용이라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물건 같아요. 오산의 물건들을 좀 보여드렸고요.